한국의 디지털 타임스. 일단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그 필요로 하는 그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9년부터 초급기관, 초급대학과 실업고등전문학교, 또 그 전문학교를 단계적으로 그 일반 대학을 전환을 해서 현재 한 133개 전문대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연한 측면에서 보시면 2, 3년제가 약 한 95% 정도 대부분이 2, 3년제고요. 간호학과 등이 한 4년제로 운영하면서 그 특성화된 그런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는 아무래도 이제 133개 대학, 전문대학의 그 협의체이기 때문에 공동 발전, 또 그 핵심 건의사항 부분을 또 중앙정부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과제에도 이렇게 반영됐습니다만은, 일단 전문대학과 관련해서는 그 일반 대학 포함해서 대폭적인 규제 개선, 또 평가 완화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전문대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변화를 보면 2000년도에 정원이 한 30만 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 15만 명으로 이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요. 또 재정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정원이 줄고 또 한 14년 동안 이렇게 등록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이 재정 여건도 보시면 약 한 등록금 대비 경직성 비율이 약 한 85% 이렇게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이런 어떤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어떤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급격하게 변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4월 달에 교육부에서 그 기본 재산 관련해서 규제 완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일단 마련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이제 평가 부분, 그다음에 등록금 관련 규제 부분, 이 부분을 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일반 대학 대비 간호학과 등록금 같은 경우는 약 한 80% 수준입니다.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80% 운영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국가장학금 이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형 보시면 법령상으로 보면 한 10% 정도 장학금, 교내 장학금이면 되는데, 이게 서로 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지금 한 15%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 한 1,500억 정도 수준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합리적으로 좀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대학도 이제 새롭게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각오를 좀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전문대학은 이 산업 수요 맞춤형 이런 어떤 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고 또 특성화된 전공을 통해서 약 졸업자의 60%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그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청년 실업 완화, 또 특히 우리 사회 최대 현안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사회 양극화,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4차 산업구조 변화 문제, 또 특히 지방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소멸 문제가 가장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이 속에서 전문대학이 미래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전문대학이 이제 어떤 좀 약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좀 제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한테 이런 어떤 법적, 제도적, 이런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전문대학이 정부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직업교육법 제정입니다. 이 직업교육법 제정이 왜 필요하냐면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적 기반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직업교육을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법령인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교육기본법 상에 유아교육이라든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다음에 뭐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은 다 하위 기본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또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교육은 이 하위 법령이 없다 보니까 5년 단위 기본계획도 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업교육 정책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직업교육을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부분인데요.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직업교육과 관련한 하위 법령 5년 주기 기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직업교육 기관 간에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또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이런 기능 중복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지방 일반 대학 같은.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에 잘 하고 있는 그 학과를 카피해서 손쉽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폴리텍 같은 경우는 그 전문대학에서 주는 학위와 중복적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계 문제인데요.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 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기능 이 중복 문제로 또 재정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 직업교육법을 제정을 해서 이런 기능 중복 문제, 재정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재정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국정과제 속에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대학까지 쓰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계하고 경제계하고 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계 쪽에서는 현재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초중등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까지 쓰도록 하는 것은 이제 법령 위반이다. 앞으로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더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기재부를 포함해서 경제 당국에서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정부 전체의 어떤 그 재정 투자 부분에서도 지금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최대 좀 현안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교육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법률 개정 없이 이렇게 대학도 교부금을 쓸 수 있는 이 구조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이런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게 특별하게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제도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